성탄절을 맞아 한국교회는 일제히 감사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이대 신광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사학 안양대학교의 기독교 색채가 사라지고 타 종교 교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단 탈퇴자들의 신앙과 일상 회복을 돕는 이른양 회복센터의 사역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세대학교 상담센터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단 상담연구소가 업무 협약을 맺고 이단 탈퇴 학생과 지역 주민을 위한 트라우마 상담과 회복 지원 활동을 전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한국교회는 전국 곳곳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했습니다. 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땅의 화평과 소망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한국교회는 일제히 감사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탄 축하 예배에서 이영훈 담임 목사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죄와 절망 가운데 죽어갈 운명이었던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떤 종교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날 이 땅에 필요한 것은 화평이라며 다 함께 평화의 공동체를 이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오늘의 거대한 생명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평화, 화평의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커나갈 수 있도록 광림교회도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정석 목사는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한 계시적 사건이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을 위한 계시적인 사건이요, 더 나아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륜교회도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경훈 목사는 요한복음에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지푸라기가 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나는 교회도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해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한국교회는 성탄절을 지나며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만방에 전파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이리 신광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권호국 담임 목사는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며 인생의 짐과 마음의 무거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 안에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길 권면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2026년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들이 좀 큰 꿈을 가지고 또 지역사회와 한국사회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찬양과 발표회를 통해 은혜를 나누며 소망과 회복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습니다. 안양대학교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학대학 학생회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학생회는 교단과 협력을 강화해 건학인협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양대학교의 건학이념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안양대는 2018년 말 운영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며 정체성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가 2026학년도부터 채플을 선택 과목으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하자 신학대학 학생회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건화기념과 어긋나며 의견 수렴과 설명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학대학은 교내 곳곳에서 성실, 경건, 신념과 같은 표현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화 캠퍼스 비석에 새겨져 있던 건화기념 한 구석 밝히기가 성실, 경건, 신념으로 바뀌었고 교내 현수막에도 같은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성경신은 안양대학교를 운영하는 대진성주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조금씩 하나씩 계속해서 없애 나가고 새로 이제 성경신이나 그런 이념들이 계속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의 정체성과 건화기념이 이제 실제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신학대학은 학교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결정을 내렸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번 결정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건화기념을 충분히 고려한 판단이었는지 또 그리고 절차적으로 정당하고 투명한 절차상에 거쳐서 이루어진 건지에 대한 조금 분명한 설명들과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검증되는 것을 조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는 이 사안과 관련해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총장 입장문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양대학교와 인준관계인 예장대신교단은 학생들과 함께 건화기념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건화기념을 훼손하고 신학대학을 없애는 그런 행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회임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안양대학교 학생들을 같이 지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편 신학대학 학생회는 총장 입장문에 대한 반박문을 준비하고 있으며 예장대신과 협력해 대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이단에서 탈퇴한 이후에도 깊은 상처와 신앙의 혼란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단에서 빠져나온 것만큼이나 탈퇴 이후에 회복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단 전문 기자로 활동하던 한 사역자가 탈퇴자들의 신앙과 일상 회복을 돕는 맞춤형 사역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서울 성락교회에 15년간 출석했던 A씨. 청년 시절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헌신했던 교회가 각종 범죄에 연루된 이단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A씨는 결국 그곳을 떠나게 됐습니다. 거기는 헌신 예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일반 교회랑은 좀 달라서 헌신이라고 하면 거기는 무조건 돈에 대해서 액수를 딱 정해놓거든요. 그래서 뭐 직장인 한 달 월급 아니면 뭐 생활비 전부 이런 식이어서 탈퇴 이후 신앙에 대한 혼란과 깊은 상처를 안게 된 A씨. 그런 그가 다시 정통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배경엔 이단 탈퇴자들의 회복을 돕는 이른양 회복센터 조민기 대표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조 대표는 A씨가 왜곡된 신앙에서 벗어나 무너진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방과 상담을 이어왔습니다. 말씀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말씀도 보내주시고 신방하셔서 상담도 해주시고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저녁이라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10년간 이단 전문 매체 기자로 활동하며 이단 피해 실태를 취재해온 조 대표는 지난 9월 이른양 회복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회복 사역에 나섰습니다. 개소 3개월이 지난 현재 이단 신천지와 만민중앙교회, JMS 등 다양한 배경의 탈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교리 반증 교육에 초점을 맞춘 기존 상담소와 달리 탈퇴자들의 신앙과 일상 회복까지 함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이러한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포기가 될지 모릅니다. 이런 경각심을 심어주는 일을 했더라면 이제 이른양 회복센터 사역을 하면서는 그 안에 남아있는 분들이 우리가 되찾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런 관점으로 제가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 같고요. 올해 초 백석대 신학대학원의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친 조 대표는 내년 4월 목회 안수를 받아 이단 탈퇴자들을 위한 예배 공동체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또 심리 상담과 직업 상담 등 전문가 연계를 통해 탈퇴자들을 위한 지원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사회 구성으로 돌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나왔지만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그런 기반을 마련해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전문적인 심리 상담 그리고 직업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한편 조 대표는 이단 탈퇴자들을 향한 과도한 경계나 조롱 대신 이들 역시 분명한 피해자라는 인식이 한국교회 안에 자리 잡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세대학교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단 상담 연구소가 업무 협약을 맺고 이단 탈퇴자에 대한 심리 지원과 맞춤형 상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이단 탈퇴자의 트라우마 상담과 회복 지원, 심리 검사 서비스, 현장 방문 협력 등을 공동 추진합니다. 양 기관은 각 지원 시스템을 신앙적 토대 안에서 한층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순복음 금정교회가 인도 오디샤주를 방문해 단기 선교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선교는 발리구다 순복음교회 헌당 예배와 지역 목회자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교회 건축과 지도자들의 영적 재충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헌당 예배에는 약 150여 명의 성도가 참석했고, 이어 열린 목회자 컨퍼런스에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사역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형근 목사는 이번 선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열방을 섬기는 사명에 더욱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인천노회가 주관하는 신년 부흥회가 다음 달 25일 열립니다. 이 부흥회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한국교회들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고, 올해는 부천 동산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기장 인천노회는 성령의 은혜와 한국교회 부흥과 회복을 위해 선교 부흥회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신의 악단은 명령으로 시작된 찬양이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그립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인간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영화 신의 악단은 이달 31일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국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짜 찬양단을 꾸리라는 특명을 받은 북한 보위부 장교 박교순. 지하 교인을 탄압하던 그가 이끄는 찬양단은 연습에 연습을 더하고 음악은 명령의 도구를 넘어 단원들에게 위로와 다시 나아갈 힘이 됩니다. 영화 신의 악단은 종교 박해 국가 북한을 배경으로 두려움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김혜혁 감독은 사람을 살리는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영화라며 핍박받는 공동체의 내면과 그 안에 남아있던 사랑을 비추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의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가 좀 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애정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박교순 역을 맡은 박시우 배우는 종교의 자유가 막힌 곳에서 찬양해야 하는 아이러니, 그 아이러니 속에서 사람들의 진심이 보이는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가창력보다 감정의 진정성을 우선해 노래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진심을 관객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느껴지는 거를 표현을 이렇게 어떻게든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거를 여기서 이 감정을 보여주겠다기보다는 이 노래를 하면서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을 솔직한 진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관객들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인간의 사랑을 비추는 영화 신의 악단은 이달 31일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아닌 제3의 독립기관에 맡기는 내용을 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 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란 혐의 등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 법 집행을 저해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29일부터 집무 공간을 청와대로 이전해 공식 업무를 시작하며 국무회의와 주요 보고도 청와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준비는 단계적으로 진행돼 대통령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2023년 기준 3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위소득 50% 미만으로 생활하는 노인 비율로 OECD 평균인 약 14%의 2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여성 노인과 1인 가구의 빈곤율이 높게 집계됐습니다. 최근 4년 사이 10대와 20대의 운전면허 취득자가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구매와 유지 비용 부담이 커진 데다 대중교통과 공유 이동수단 이용이 늘면서 운전 필요성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로 인해 면허 취득 연령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직장인의 연차 휴가 소진율이 87%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연차 사용 촉진제 도입 사업장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진율이 높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보다 실제 휴식을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TV 뉴스 배보경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제2원 비자 제도가 일부 악덕 업체에 의해 현대판 노예제처럼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대학생 강모 씨는 2023년 약 725만 원의 수수료를 내고 미국에 갔지만 인디애나주 제철 공장에서 정화조 청소만 강요받다 해고됐습니다. 외국 학생들은 해산물 공장에서 하루 19시간 중노동을 했고 농장에서 성희롱과 부상 피해를 당했으며 스폰서 업체들은 연간 수백만 달러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후지산 주변 기념품점에서 우길기가 달린 나무 스틱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6일 SNS를 통해 등반 시 도장을 찍는 용도로 인기 있는 이 기념품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가 부착돼 있다며 한국인 관광객들로부터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이를 역사적 상처를 외면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마련한 새 종전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서방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과 러시아군의 일부 지역 철수를 담은 새 종전안이 돈바스 완전 통제를 원하는 러시아의 핵심 요구와 간극이 커 수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미국 본토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국 안보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핵 해양 장거리 타격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핵탄두 1000기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 아래 미중 관계는 지난 수년보다 탄탄하다며 중국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연구팀이 자기부상 기술 시험에서 2초 만에 시속 700km라는 세계 최고 속도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중앙TV는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 연구팀이 길이 400m 시험 선로에서 1톤급 차량을 2초 안에 시속 700km까지 가속하고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번 성과로 하이퍼루프 기술 발전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으며 로켓 발사 단계에서 연료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의전을 책임져온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사망했습니다. 김창선은 2018년과 2019년 북미, 북중, 북러 정상회담 등에서 매번 선발대로 회담지를 방문해 김정은 일정을 점검했고 김정일과 김정은을 밀착 보좌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TV 뉴스 전유정입니다. 내일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충북 북부, 강원에 한파경보가 내려졌고 중부지방과 경북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일요일에는 중부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강릉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6도, 대구 5도, 부산 7도, 제주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단 탈퇴자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회복을 넘어
이단 피해에 대한 교회의 책임 있는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 이단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하루빨리 벗어나고 이 땅에서 이단이 근절되도록 교계와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연대와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